우리 김대호 선생하고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원래. 우리 좌파 경영을 아주 제대로 하고 구속도 2번 되고, 또 그러면서도 대우 자동차죠. 네, 대우 자동차 가서 현장 경험도 제대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전향했다는 표현이 좋은지 모르고 나쁜지 모르는 발전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우파 이론가로 오셔가지고 좌파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때리는 분인데, 이번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이 최보식 인터뷰, 2018년에 최보식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아주 감탄한 게, 이 국가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면 그 공무원 하나가 30년 근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금까지 합치면 60년의 인생을 책임지는 이런 게 되니까 이게 국가가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지적. 공무원 한 사람 채용하는 게 60년을 책임지는 거다. 사실은 유족연금이 좋기 때문에요.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린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치명상을 주는 건지. 그 사람들이 또 앉아서 열심히 생산을 하면 모르겠는데 규제를 통해서 생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농담을 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은 나는 정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는 아니다. 그런 이론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주변의 주사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평을 하셨대요.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저는 이 어떤 주의자가 되려 그러면요, 나름대로 어떤 내적인 어떤 그 체계성, 사상 이념을 나름대로 내적 체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과의 정합성이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다. 그 막연한 정서로 정서입니다. 정서고, 이게 아예 마치 이제 우리 뭐 미국하고 일본에 너무 물려 살았고, 지금은 이제 힘 좀 생겼으니까 좀 한번 들이받아보고, 그래도 쟤들 못 떠날 거야.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북한은 가난하고 존심센 뭐 이렇게 형제고,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 때문에 저러고 있으니까 미국 좀 풀어주고 우리가 막 퍼주고 안아주면 쟤들이 눈물 흘리면서 감동해서 형님 품에 안길 거야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천진난만한 낭만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밀고 간다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또 하나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삼성같이 힘센 놈이 많이 모여가지고, 즉 삼성의 매출이 이게 90%가 해외에서 이제 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국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삼성이 이제 부를 쌓아 올린 것처럼 창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 아주 그 대학 1, 2학년 수준의 어떤 그 세계관, 역사관의 기초에 있다는 게 제 말의 요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냥 저기 지중해 연변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유적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기둥 몇 개 있고, 지붕 다 날아갔고요, 벽 다 무너졌고요, 지붕 몇 개, 초석 몇 개 있어요. 이게 뭐냐, 막연한 정서거든요. 이 장교한 체계를 갖고 있는 사상 이념의 집이 아닌 거예요. 제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최초로 제가 조갑재 기자님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은 거는 제가 한 386의 사상혁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맺고, 백성구 기자가 그때 2004년에 월간조선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 월간조선사 그때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제가 그래서 사상 이념을 주제로 한 책을 갖다가 꽤 많이 내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이 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뭐 종교 사상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거는 뭐 많이 있었겠지만, 일반 우리 지금 이 국가 비전 정책이나 사상 이론은, 이거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낸 것 같아요. 한산폴리 사상혁명, 진부와 보수를 너머로 그렇고, 노무현 이후 뭐 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2013년 이후 7공화국이 온다 라고 하는 책 등이 사실 그 주제가 그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진보 좌파를 개혁해 보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야,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사원에서 포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을 만나고, 손학규, 뭐, 김부겸, 송영길, 유시민, 뭐, 우리 정세균 등등등을 다 이렇게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도 깊은 토론을 갖다가 하는 기회를 제가 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지적 능력을 갖다가 비교적 좀 아는 편이에요. 깊은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제 결론이 그거예요. 이거 진짜 이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사원에서 왜 포교하나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우파, 중도 내지 보수우파 쪽으로 점점 오게 된 거고요. 지금은 저를 갖다가 보수우파 이론가로 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사회주의자다, 나 사회주의자야 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주사파야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나는 그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모순 부조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가게 할 거냐, 오로지 사실은 이 생각만 하면서 이제 그 문제의 어떤 원인과 구조를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찾고 뭐 이 짓거리를 쭉 해온 거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무슨 보수 우파의 무슨 그 이론가처럼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지금 총선 구도로 보면은 제1당 플러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되고, 통합당은 지금 현재 의석을 유지하면은 선방으로 봐야 되고, 자칫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4.15 총선 이후에 이 정권이 추진하는 국정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자기를 모른다. 방향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연방제 통일을 한다든지 사회주의 국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대학 1, 2학년 수준의 생각은 수준이 너무 낮다. 뭐 일자리 없어, 좋은 일자리 없어, 공공 늘리면 되지. 그 다음에 무슨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 그러면은 최저임금 끌어올리면 되지. 뭐 장시간 노동, 그럼 뭐 근로시간 단축하면 되지. 뭐 아주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뭐 퍼주고 우리가 뭐 좀 북한 요구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미국 보고 좀 적대시 정책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면 되지. 이런 수준의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서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쏙병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이 온몸이 지금 말라가는 병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데 활력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경제 활력,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는 방향,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갖다가 더 지키고 높이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청년과 미래 세대들한테는 정말 기회와 희망의 죽음의 시대를 만드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갖다 잘 모릅니다.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건 있겠죠. 한 번 잡은 권력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책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을 때는 그걸 남에게 주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전체주의의 속성을 제일 정확하게 본 사람인데, 결국 권력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하면은 권력을 유지하면 사회주의 하고, 아니면은 다른 주의가 있으면은 권력 유지에만 도움 된다면 또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념은 그거예요. 권력 우상숭배주의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사회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저 자본주의자들보다 또 더 이렇게 도덕적 우울하고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도 더 우울하고 이런 거를 꿈꿨던 거예요. 그렇죠. 중국 공산당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좌파들은요,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을 높이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냥
그 노동조합원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다. 노동조합은요, 과거 노동조합원들은 생산수단을 우리가 이렇게 그 국유화하거나 우리가 자주 관리할 거야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본가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 이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들은요, 지들이 경영을 책임질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들이 경영을 더 잘할 자신 하나도 없고요. 다만 뭐냐면은 계속 생산을 하면은 빨대를 갖고 빨겠다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주주 몫을 빨고 협력업체 몫을 빨고 그 다음에 소비자 몫을 빨고 미래세대 몫을 빨아. 그러다가는 자기도 죽네.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이게 철저히 지대 추구 마인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한미동맹을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익은요,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미국으로부터도 빨아먹고, 뭐 어디서 빨아먹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완전히 기생충이네. 바로 그 마인드입니다, 사실은. 기생충 전략이네. 자기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네. 기생충이죠. 기생충. 자기는 계속 빨대 들고 빨아먹는 거거든요. 미국을 빨아먹고, 일본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기업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부담은 D세대들 또는 다음 정권에 그냥 떠넘기는 어떤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속성들을 갖다가 잘 나름대로 유구 못지않게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8년 월간조선에도 보면 그 배진영 기자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이 뭐냐면은 반파쇼 반조선 자유민주연대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반파쇼는 뭐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반조선인데 문제는 얘들의 마인드가요. 조선조죠. 이시조선하고 김시조선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예. 반파쇼 반조선 자유민주공화 연대 전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통합운동을 박영준 교수 등하고 같이 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후보 제명이라고 하는 초유의 일을 갖다가 당했는데, 이거는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마 저처럼 사상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걸 치열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말을 해온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이념 무장이 돼 있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 안 하지.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언이 굉장히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어요. 좀 오만한 거에는 발언 안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한다고. 그러다가 너의 악마적 편집에 딱 걸려버린 거지. 근데 이게 이 국가적 진실을 지켜야 할 사람이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세월호 사태인데요. 세월호 사태 때 해양경찰이 한 조치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거는 상 받아야 됩니다. 미국 같으면은 거기 처음 출동했던 김경일 정장 같은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170몇 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언론이 해경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 가는데 왜 배 안으로 안 들어갔느냐 이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옹호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경 해체를 결정해가지고 여기에 다 뒤집어 씌워버렸거든. 그럼 여기 끝납니까? 그 뒤부터는 다 박근혜 책임져라 해가지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제가 해경에 해당되네, 그러면, 이번에. 그럽니다. 내가 해경 해체했을 때 제가 또 받아야 돼서 좀 알거든. 그래서 해경 해체한 이걸로 이 정권이 어떻게 돼. 국가적 진실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권력은 무너진다. 그 예측이 안 맞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실을 포기하는 순간 우파는 다 포기해요. 맞아요. 진실 위에 정의가 있는 건데. 진실 절차도 있죠. 진실과 법이죠, 사실은. 진실, 정의, 자유 아닙니까? 예. 진실을 기반해서 정의를 지켜야 되고, 정의는 보통 법인데. 그런 법이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맞아요. 이 3,900군데 이 밑에서 포기해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데, 어쨌든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네, 그렇죠. 저 여전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개혁을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힘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또 좀 신속하게 선관위의 등록 무효 조치를 갖다가 좀 절차를 빨리 밟아주라. 그럼 제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하루 이틀이라도요, 열심히 뛰면은, 그러면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이 미래통합당에 나쁘지가 않을 겁니다. 행운을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개혁의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좀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만납시다. 네네. 그때 할 이야기가 엄청 많겠지. 저희는 9박 1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럽시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